안녕하세요. 지금 일본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자 아시아 농업 강국이라 자부해온 일본의 고위 관료들이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농장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믿기 힘든 이 모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일본 정부는 100년 넘게 지켜온 농림수산성 명칭을 모두 없애고 대한민국 선진농업 기술학습추진센터로 바꾸어 버렸죠. 명문대 출신 전문가들이 대거 한국 농촌으로 몰려가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상황. 대체 한국 농업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길래 일본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 쌀이 일본 황실 밥상을 점령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도쿄대학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0년 넘게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근무한 야마다 유이치로. 그는 일본 농업의 보존과 발전을 사명으로 여긴 전통의 수호자라 불리던 인물이었다. 농림수산성 차관으로 승진한 뒤 그는 아시아 농업협력체제를 일본 주도로 재정립하겠다는 목표 아래 수년간 외교와 기술 교류에 힘써왔다. 누구보다도 일본 농업의 자존심을 강조해온 그였다. 2024년 5월 그는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에서 개최된 제19회 아시아 국제농업기술 포럼에 참석하게 된다. 내심 한국의 기술을 견제하고 일본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포럼 개회식 단 한 문장으로 산산조각 나버린다. 현재 일본 황실이 섭취하는 최고급 품종 고시이카리 로열 셀렉션의 DNA 분석 결과 원종은 한국산 신화벼입니다. 그 발언을 한 이는 한국농촌진흥청의 수석 연구원이었고 발표 자료에는 일본의 농업연구소에서 공개한 논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야마다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옆에 앉은 일본 대표단원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뒤쪽에서는 작은 탄식 소리가 퍼졌다. 회의장은 몇 초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어릴 적 들었던 조부의 말이었다. 우리가 조선의 농업을 전수해서 그들이 지금이라도 밥을 먹고 사는 거야. 조부는 만주와 조선에서 활동했던 구 식민지 농무관 출신이었다. 평생을 일본 농업은 아시아의 스승이라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기술로 키운 쌀이 일본 황실의 밥상에 오른다는 사실은 조부가 세운 신화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현실이었다. 야마다는 좌석에 앉은 채 식은땀을 흘리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조작이다. 연구 조작일지도 몰라.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는 잠시 후 발표가 끝나고 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머리가 텅 빈 느낌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우리가 진 건가? 그날 밤 야마다는 호텔방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 자신이 한국 농업을 무시하던 발언들을 떠올렸다. 플라스틱 온실 기술은 우리가 먼저 했다. 한국은 일본 기술을 베낀 것뿐이다. 기후가 달라서 비교 자체가 안 된다. 하지만 지금 그 기술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일본 농업은 점점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가. 다음 날 공식 일정을 따라 전북 김제로 이동한 야마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을 받게 된다. 일본 대표단은 평야지대를 시찰하던 중 허름한 밀짚 모자를 쓴 한 노농부와 마주하게 된다. 그는 마이크도 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1965년 일본이 대기근을 겪을 때 한국은 100만 톤의 쌀을 무상으로 보냈습니다. 그 쌀은 우리 국민들 배를 채워주던 의미 있는 보리였지요. 대표단은 모두 얼어붙었다. 그것은 공식 역사에 명확히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당시를 산 이들만이 아는 은혜였다. 노농부는 덧붙였다. 이 땅의 농업을 가르친 건 일본이 아니고 되려 조선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약탈해간 벼 종자와 논농사법, 그걸로 일본 수백만 백성이 기아에서 살아남았다는 기록도 있더군요. 그 말에 대표단 내부에서는 조용한 혼란이 시작되었다. 진짜 그런 기록이 있었나? 그럼 우리 조부들의 말은 모두 왜곡된 신화였나? 그리고 그날 저녁 포럼을 공동 주최한 한국농진청에서 발표한 고문서 복원 영상이 회의장에서 상영되었다. 거기엔 조선 후기 농서 산림경제에서 유출된 벼 품종과 논두렁 축조법, 농기구 도안이 일본 규슈의 농서와 거의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다. 야마다는 영상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눈앞에 흐려지는 회의장 스크린, 흐릿하게 들려오는 박수 소리. 그는 점점 가라앉았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전북 김제, 한국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로 손꼽히는 이곳은 오래전부터 호남평야라 불리며 쌀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른 아침부터 펼쳐진 푸르른 논밭 사이로 일본 대표단을 태운 관광버스가 천천히 들어섰다.
야마다 유이치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의 충격이 아직도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고 한국산 쌀이 황실의 식탁에 오른다는 그 문장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다. 가이드의 설명이 들려왔다. 여기는 스마트 농업 시범단지입니다. 자동화된 드론 관수 시스템과 IoT 기반 토양 분석 장비, AI로 작황 예측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야마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통적인 논이 아니었다. 논둑마다 설치된 센서, 드론이 자동으로 떠다니며 물을 주고 날씨와 연동된 실시간 기후 분석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과거 자신이 뒤떨어졌다고 비웃던 한국의 농촌이라니. 그는 옆자리의 젊은 대표 단원 나카지마에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 정도까지 왔었나 한국 농업이. 나카지마는 조심스레 말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소 내부에서도 한국의 기술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지만요. 순간 야마다는 자신이 수년 전 반려했던 기술 교류 협정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한국이 일본 기술을 모방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협정 체결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지금 모방은커녕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잠시 후 버스는 작은 농가 앞에 도착했다.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참가자들에게 곧장 막걸리를 한 잔씩 권했다. 이 막걸리 드셔보세요. 이 동네 쌀로 만들었습니다. 드셔보면 왜 일본에서도 이걸 수입하는지 아실 겁니다. 대표단은 머뭇거리다 한 모금씩 입에 댔다. 그 맛은 놀랍게도 부드럽고 깊었다. 누군가 작게 감탄사를 흘렸고 그 순간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1960년대 일본은 큰 기근을 겪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그땐 우리가 쌀을 보냈습니다. 100만 톤 가까이. 무상으로. 야마다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100만 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쌀은 조달청이 주도했고 우리 농민들은 기꺼이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도운 적은 별로 없었지만 우리는 형제처럼 여겼지요. 대표단 내 몇몇 인사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들은 몰랐던 사실이었다. 고작 몇 줄 역사서에 언급되었을 뿐 교과서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장면. 노인은 말을 이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에서 약탈한 벼 종자와 논농사 기술. 그게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 식량 자립의 핵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에 조용히 듣고 있던 젊은 대표단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고문서나 문헌으로 확인되었습니까? 노인은 웃으며 뒤편에 있는 작은 전시장을 가리켰다. 가보세요. 복원된 조선 후기 농서와 일본 규슈에서 나온 동일 시기의 농서 사본이 나란히 전시돼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지요. 대표단이 하나둘 이동하는 동안 야마다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는 어릴 적 조부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조선은 야만이었다. 우리가 농사를 가르쳤다. 그들은 땅을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 말이 지금 눈앞의 사실들에 의해 철저히 부정되고 있었다. 한참 후 전시장에 들어간 그는 복원된 산림경제와 일본 농서 농정기략을 나란히 보았다. 그 안에 나온 벼 품종 보존법, 비료의 혼합 비율, 물관리 시스템은 거의 흡사했다. 야마다는 종이를 덮었다. 이제는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호텔방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다. 일본 농업의 시초는 조선의 기술. 그 한 줄을 입력하며 스스로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지웠다 다시 썼다. 다음 날 국제포럼은 마지막 세션에 접어들었다. 주제는 아시아 농업의 미래, 기술 공유와 협력. 마지막으로 각국이 농업 리더십을 맡을 차기 아시아 FAO 의장국을 선출하는 날이었다. 야마다는 후보 연설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기술을 전수해왔고 아시아의 리더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민국 14표, 일본 1표. 그 1표는 야마다 자신의 투표였다. 좌석으로 돌아오는 그의 눈앞에 중국 대표단장이 지나가며 툭 던졌다. 이제 누가 아시아의 스승인가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포럼이 끝난 뒤 일본 대표단은 곧바로 귀국하지 않았다. 예정에 없던 추가 일정 바로 한국농업역사박물관 방문이 대표단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 일정을 제안한 이는 다름 아닌 한국농림부 장관이었다. 과거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의 협력이 진심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마다 유이치로는 그 제안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의 마음은 이미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는 허물투성이의 요새처럼 무너져 있었다. 박물관에 도착한 대표단 앞에 똥야 농이에 바엔 옌스라는 전시가 펼쳐졌다. 그 첫 장면은 1592년 임진왜란
전시관 중앙에 놓인 거대한 영상 스크린에는 왜군이 조선의 논밭을 유린하며 종자와 농기구를 약탈하는 장면이 복원된 디오라마로 재현돼 있었다. 그리고 그 옆 벽면에는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와 일본 사가번 농서 농정전서의 삽화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해설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농업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조선에서 유출된 품종과 기술을 기초로 삼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일부는 심지어 지금도 일본의 전통이라 불리고 있지요. 야마다는 그 벽면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특히 벼 종자 교배 도식이 일본 농림기술연구소에 보관된 기록과 일치한다는 비교, 분석은 그의 숨을 막히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온 이 모든 것은 결국 조선에서 출발한 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전시관을 돌던 그는 마지막 전시실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1965년 한일농업지원협의약 당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무상 제공한 쌀 100만 톤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놓여 있었다. 마치 거대한 쌀자루를 형상화한 그 구조물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고팠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왔는지. 그 순간 야마다의 눈가가 붉어졌다. 자신은 그동안 도와준 쪽이라 믿어왔고 그렇게 교육받았으며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왔다. 하지만 두 믿음은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이었고 진실을 외면한 역사적 왜곡이었다. 그날 저녁 일본 대표단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호텔 회의실에서 마무리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공식 간담회였다. 조용한 분위기 속 장관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땐 일본 농업을 부러워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정밀하며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지난 20년간 우리가 배운 것은 농업은 효율보다 사람이고 기술보다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그 말에 야마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실례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장은 조용해졌다. 야마다는 대표단 전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까지 저는 조선을 문명화시킨 일본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조부가 일제 농무관으로 조선에 파견됐던 이야기를 저는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 위에서 농업 외교를 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배웠고 조선의 기술로 버텼고 조선의 희생 위에 지금의 일본 농업이 존재합니다. 그 은혜를 잊고 오히려 가르치려 든 것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야마다 유이치로 일본 농림수산성 차관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에 잠겼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동안 무지했고 교만했으며 거짓을 믿었습니다. 몇몇 한국 참석자들은 놀라 입을 가렸고 일본 대표단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장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 영상은 다음날 아침 전 세계 뉴스와 SNS를 장식했다. 일본 농림수산성 차관, 한국 앞에서 무릎 꿇다 농업의 진실과 화해를 위하여. 그 여파는 일본 내부를 뒤흔들었다. 보수 언론은 국가 자존심을 무너뜨린 굴욕 외교라며 야마다를 맹비난했고 익명으로 유출된 외무성 문서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비공식적으로 FAO 의장국 선거에서 한국을 지지하라는 지침을 일본 대표단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야마다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는 자신이 투표했던 1표 외에 일본 대표단 전체가 한국에 표를 몰아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았다. 심지어 투표 직전 자신의 보좌관마저 한국 쪽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던 장면도 포착됐다. 내가 믿었던 조직이 나를 버렸구나. 공항으로 향하는 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뒤따르던 한국농림부 관계자가 갑자기 차를 멈췄다. 그곳은 인천공항 입구였고 한국 농민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일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갑시다. 농업은 국경을 넘습니다. 환영합니다. 일본 형제여. 야마다는 그 장면 앞에서 울컥했다. 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죄의식과 후회의 감정이 한순간에 터진 눈물이었다. 인천공항 귀국장.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 야마다 유이치로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수십 명의 한국 농민들이 여전히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누군가는 두 손으로 만든 피켓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막걸리 한 병을 건넬 듯 들고 웃고 있었다. 형제국 일본 함께 갑시다. 한일 농업
이제는 동반자. 야마다는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공항 출구엔 수십 명의 취재진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무릎 꿇은 외교, 국격을 실추시킨 관료, 언론은 연일 그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들며 외쳤다. 야마다 차관, 한국 앞에서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대한민국을 스승이라 부른 건 진심입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야마다는 잠시 입을 다문 채 그들을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공항을 빠져나와 농림수산성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는 차관직에서 자진 사임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이제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책상 앞이 아닙니다. 논밭 한가운데입니다. 그의 사임 소식은 일본 안팎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그의 진심에 감동한 일본 젊은 농업인 연합은 SNS를 통해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다. 샵 야마다와 함께 샵 대한민국 농업 배우기, 샵 농업의 국경은 없다. 이 움직임은 점차 확산되었고 일본 전역의 지역 농협과 대학 농업과에서 한일 농업 기술 교류, 세미나 참여 요청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개월 뒤 도쿄 신주쿠의 일본 농림수산성 본청 정문에 새로운 간판이 설치된다. 대한민국 선진 농업 기술 학습 추진 중앙센터. 농업의 스승, 대한민국으로부터 배우다. 야마다는 이 센터의 초대 자문역으로 임명되었고 그는 자비를 들여 한국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농촌 체험과 현장 실습을 이어갔다. 첫 방문지는 바로 김제였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그 놀라운 농부를 만났다.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야마다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날 당신 말씀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언제나 진심이지요. 농업도 그래요. 흙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 말에 야마다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후 그는 한국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를 체험하고 강릉의 해풍 맞은 논과 전남 완도의 스마트 양식장을 방문하며 기술과 철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기술보다도 농민들의 철학과 태도, 그리고 공동체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국 농업의 진짜 힘은 기계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 방문 중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초등학교 농촌 체험 수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직접 모내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야마다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한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야마다는 말했다. 나는 일본에서 왔단다. 지금은 한국에서 농업을 배우고 있어. 아이의 반응은 놀라웠다. 우와, 일본에서도 우리한테 배우러 와요? 우리 진짜 잘하는 거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국격이란 무릎 꿇지 않는 오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머리 숙일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야마다는 귀국 후 일본 전역을 돌며 강연을 이어갔다. 각지의 청년 농업인들과 만나며 그가 했던 말은 언제나 같았다. 우리는 졌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배우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생애의 목표를 조용히 선언한다. 일본 농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그건 오직 겸손이라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저의 스승으로 삼고 마지막까지 배울 것입니다. 일본의 한 외딴 마을 논 위에 허리를 굽혀 모를 심고 있는 한 노인이 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하고 동작은 여전히 부지런하다. 그 노인의 옆에는 한국에서 온 청년 농부들이 함께 있다. 바로 한일 청년농 교류 프로젝트의 시범 현장이다. 노인은 모자챙을 고쳤으며 웃는다. 야마다 유이치로. 그는 이제 더 이상 관료가 아니라 한 사람의 농부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곳엔 푸른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자라고 있었다. 일본 농림 차관 야마다 유이치로는 진심 어린 무릎 꿇음으로 한국에 사과하고 스스로 대한민국을 스승으로 모신다. 그는 이제 일본 농업의 재건을 위해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